네, 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 투자인문학 1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어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따뜻함과 냉철함이 공존하는 남자 어슴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지금 방송은 라이브는 아니고 녹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밤 9시마다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주는 부득이하게 제가 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서 녹방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제 녹방에 매우 알차게 오늘 방송에 하랑도반분들에게 이제 하랑도반 정규 방송으로 하랑도반분들만 이제 듣는 방송이죠. 거기서 시대적 방향성을 이제 거의 2주 간격으로 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니까 총 3편을 이제 하고 완결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시대적 방향성에 대한 그 방송편이 하랑도반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기가 좋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 이제 전체 구독자분들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 방향성에 대한 그 총 3편 중에 그걸 다 다루기는 뭐 몇 시간짜리니까 어렵고, 아주 짧게 텍스트 문서로 좀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 들으시면 한 2024년, 25년 단 이제 우리 1, 2년 안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제 인사이트와 2030년까지 일어날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어슴새벽이 자기가 갖고 있는 뇌피셜이죠. 본인은 뇌피셜이지만 그냥 너무 맹랑한 소리는 아니고 기본 여러 그동안에 우리들이 공부해왔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론해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랑도반분들도 2030년에 대한 좀 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픽스해놓고 한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XRP에 대한 제가 이제 하랑도반분들에게 10월 말과 11월 말 이렇게 좀 한번 찍어 드렸었는데, 그 현실적으로 지금 11월 말까지 어느 정도쯤에 좀 목표를 하고 있는지, 그런 제가 목표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공유를 드릴 거고, 하랑도반분들 중에 그 XRP의 지정가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그 게시글로 이제 여러 차례 올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못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 본인의 투자니까 그때 바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만약에 XRP가 많이 올랐었다 그러면 그 지정가 매도한 것들이 체결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제가 이야기 잔소리 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제가 올려드리면 그 포스트 당일날 아니면 그 주라도 꼭 하시길 바라고, 제가 조만간에 하랑도반분들 우리 커뮤니티 글로 제가 매주 이제 글을 올려드리니까 거기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잘 매도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바닥에 추락했으면 결국에 비상을 하게 되고, 비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 올라가면 내려갈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려갈 때 추락이 아닌 우리가 활강을 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또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가볍지만 매우 오늘 중요한 방송이 또 될 거고, 또 시대적 방향성에 대한 약간 기본편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수 있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재밌으실 겁니다. 자, 지금 업비트의 하이파이 이런 걸 제가 왜 가져왔냐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그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리퍼리움 덤 프로토콜 이런 거 보시면 9월 26일에 이제 한 거의 며칠이죠? 11일 정도 후면은 거래 종료가 돼요. 그래서 덤프로콜 이런 거는 사실 아예 그 양심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뭔가에 한번 펌핑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지금 차트고, 그래 우리가 한 1, 2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 그냥 마지막 줄도 잡지 않고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리퍼리움은 보면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지금 거래량 터뜨리면서 한번 털어먹은 거죠. 이 상패되기 전에 당연히 개발사들은 알았을 거라고 저는
매우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본인들이 상패 요건을 업비트에 정보 제공이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업비트가 언제까지 뭐 안 하면 상패입니다. 계속 줬을 거고 이들은 준비를 자신들이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못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MM 같은 이제 이런 시장을 조작하는 그 마켓 메이커 하는 그런 외주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줘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서 털어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이파이, 뭐 스톰엑스 이런 코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 아예 이런 코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뭘 하는 코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그 잡알트 근처에 있는 가급적이면 제가 하랑 도반분들에게 잡알트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제가 게시글로 남겨드렸지만 잡알트 근처에 가급적이면 안 가시는 편이 이 코인에 대해서 내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확신이 있다 그러면 하시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나 단기간에 수익 내려고 들어가면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리퍼리엄처럼 거래 종료 지원이 뜰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뜰지 안 뜰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아무튼 본인이 확신이 없는 코인에 투자를 하면 불안하고 그 다음에 또 상패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메이저에 하시고 좀 작은 비중은 준메이저 정도까지 하셔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공포지수는 여전히 45로 공포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회의 순간과 그 다음에 기회의 순간이 이제 공포니까 기회의 순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ETF라든지 지금 여러 기관들 뭐 여러 각 나라의 재무제표를 코인을 반영하는 거 미국이 얼마 전에 재무제표의 회계 기준도 또 바뀌었죠. 이런 것들 24년에 되는 거 모든 게 증명을 이루어주고 있어서 기회와 증명이 동시에 중첩된 상태다. 그래서 매우 여러분들 투자하기 사실 좋은 때인데 대부분 관심이 없죠. 왜냐면 2022년에 금리로 한번 털어먹혀서 양털을 깎였고 그 다음에 지금 코인 같은 경우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FTX 물량 쏟아져 나온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진짜 대중들은 투자하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매우 기회의 순간을 잡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은 엄청나게 설레어야 할 때예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코인이 있다가 여기 막 올라가서 연두색 되는 구간 저는 이제 10월 11월 좀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여기 올라가는 구간이 되면 10월 11월에 뭐 연말 12월까지 해서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이때는 설레이는 게 아니라 이때는 긴장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때로 어차피 돈을 앞으로 벌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 자산이 앞으로 늘어날 걸 확신하니까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남들은 못하는데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설레어야 되고 오히려 이때 가면 여러분들은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올라가면 설레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당연히 높이 올라가면 비상을 하면 추락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대중들은 하늘 높이 이카루스처럼 태양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올라가요. 그럼 막 비트코인 뭐 얼마 간다 XRP 얼마 간다 막 난리를 치면 태양 끝까지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죠. 하지만 여실 없이 그 날개는 태양빛에 타버리고 추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 대중은 다 추락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갈 때 미리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내려갈 때가 됐어 하고 추락이 아닌 땅에 그냥 꼬꾸라 박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활강을 해서 우아하게 땅에 착지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지금 오히려 설레어하고 올라갔을 때 긴장하고 두려워해서 활강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랑 도모분들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와 함께 잘 하실 수 있고 제가 그렇게 또 만들 거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구글 트렌드를 보면 지금 여전히 8이에요. 대중들. 제가 이거 핸드폰 화면에 추가해 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8이니까 요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될 거예요. 한 50, 70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긴장하시면 돼요. 지금은 긴장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설레어야 될 때다. 자, 그리고 물 한 모금 좀 마셨습니다. 미국의 하원 디지털 달러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열린다고 했죠. 국민 감시 도구와 혁신 지속해야 해서 의견이 팽팽하다. 이 디지털 달러 12대시 같은 경우가 국민 감시한다. 통제도 되고 돈은 어디로 흐르는지 이거 보기 때문에
국민 감시 도구라는 게 있고 혁신을 지속해야 된다. 뭐 이제 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CBDC 같은 걸 시작을 하는데 미국이 이걸 안 하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지금 이제 혁신을 지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팽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CBDC에 대한 약간 그들의 빅피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따가 시대적 방향성 이제 초급편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이야기 드리면 CBDC라는 게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전 세계에 뭔가 명분도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 여러 주에서 다 지금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추진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이거를 알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이제 만약에 창고를 침입을 하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앞에 엄청난 경비견이 막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고깃덩어리 하나 던져주고 싹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CBDC를 물어뜯을 걸 알고서 CBDC라는 거 막 분위기 조장한 다음에 결국 진짜 그들이 하려는 진짜는 뒤에 다른 게 있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따가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홍콩 의원이 규제 지속성 의심하는 비탈릭에게 와서 봐라 이렇게. 그래서 비탈릭이 홍콩이 맨날 뭐 좀 한다고 하다가 중국이 셧다운하고 계속 이러니까 홍콩이 지금 뭐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한다고 하는 거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홍콩 의원이 와서 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사실상 그 전에 몇 년은 2017년에 뭐 중국발 셧다운 뭐 이런 것들은 그 전에는 사실상 아직은 제도화가 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이미 제도화가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닫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정책이 예전처럼 민간이 먼저 치고 나갔는데 중국 정부에서 닫아버리고 이런 게 이제는 전 세계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이 되게 빨랐었죠. 그러니까 이젠 전 세계 트렌드이기 때문에 중국이 굳이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 네, 잘생기셨죠. 아이언맨의 실제 롤 모델이죠. 그 비트코인 채굴 청정 에너지 비율이 50% 돌파.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 중에 청정 에너지 비율이 공식적으로 50%를 초과했다. 그래서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비트코인의 청정 에너지 사용 비율이 50%를 넘기면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한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이제 50%, 53% 됐으니까 테슬라 다시 채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갑자기 우리 일론 형님이 비트코인을 다시 재결제한다 라고 일론 형님발 또 비트코인 떡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재결제 된다고 해서 무슨 뭐 사용량이 많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올릴 때 가격이 이제 올라가야 될 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그게 트리거로 발동이 되는, 그러니까 어디에다 갖다 붙이면 호재고 어디에 갖다 붙이면 악재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건 시장 사이클에 따라 존재하는 거지 그 사이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아무리 호재도 사이클 하단에 있으면 아무런 위력을 발휘 못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이클 관점으로 투자를 이해하셔야지 호재와 악재만 쫓아다니면 영원히 투자에서 깡통 차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얘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요건 제가 왜 이런 밈코인, 저는 이제 밈코인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밈코인은 근처도 가지 마라 이야기 드리고, 밈코인을 소개하는 그런 채널조차도 조심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걸 왜 가져왔냐라고 하면 이제 또 좀 장이 지지부진 이제 한 석 달 가까이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장이 또 좋아지면 또 이런 것들 나올 거고, 뭐 밈코인 광고도 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미 업비트에서 보세요. 이렇게 막 떡상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막 하이파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벌써 이 바닥부터 해가지고 한 400%가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현혹을 할 거예요. 너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이더 뭐 리플 이런 저기 원석 그거 어차피 별 재미없잖아. 그냥 팔고 요거 아주 핫한 거 이런 거 사라 라고 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니면, 올라가는 거 쫓아다니면 늘 깡통을 못 벗어나요, 투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차례가 올 때까지 늘 기다려야 된다. 그거를 이제 이 투자 방식을 답답해 하시는 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딱 나는 그 투자 방법 답답해. 그러면 내가 기존에 하던 투자 방법으로 내 계좌가 돈이 불어났는지를 내 스스로 계좌를 열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난 늘 손해봤어. 그러면 이젠 방법을 바꿔봐야죠. 그죠? 난 그거에 재능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늘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자, 이제 시대적 방향성에 대한 거 제가 한번 2030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들고 왔어요. 그죠? 보면 2024, 2025 이래서 우리가 한 1, 2년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걸 이제 한번 제가 간단한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제 인사이트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사실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 될 거라고 보고 있죠. 당연히 요거는 저는 빠르면 10월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의 현물 ETF 승인 이것도 2024년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4, 2025쯤에 해서 리플사의 나스닥 상장도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9월 말에 과연 이제 브래디 갈링 하우스가 리플사의 IPO에 대해서 9월 29일 이제 뉴욕 그 축하 파티에서 발표를 할지 한번 그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됐던 나스닥 상장은 거의 확실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발행사 중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이제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미국 최대 주식 거래 로빈후드 XRP 상장도 저는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봐요. 뭐 루머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속담으로 아니 땐 굴뚝 열등 여기 연기 나냐. 결국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아무래도 주식 이런 거래앱에 올리려고 하면 결국에 뭘 해놔야 되거든요. 작업을 해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코드라든지 이런 데서 뭐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이제 루머가 도는 거라고 생각해서 결국에 상장이 이루어질 거고 여기에 이제 몇 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에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리플사와 SEC의 최종 합의 쪽으로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왜 이런 관점을 보냐? 이거 뭐 너가 미래를 예측한 점쟁이냐? 예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SEC라는 데가 그 금융 형님들의 망나니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제 칼춤을 추는. 근데 SEC를 너무 밟아버리면 그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또 가는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 리플사도 좋고 그 다음에 SEC도 어느 정도 면피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성이 저는 최종 합의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결국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더 리플의 암호자산 시총 1위 등급 이게 이제 다소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 있는 건데 저는 빠르게는 2년 정도 안에 이더 리플이 이번 이제 암호화폐 상승장에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 리플 중 둘 중에 하나가 시총 1위로 한번 등극을 하는 뭐 잠깐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한번 그 변환점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이게 굉장히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좀 그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사실상은 한 2025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5년 한 이 정도 안에는 이더 리플이 암호자산 시총 1위에 등극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조금 더 리즈너블한 그런 예상이죠. 그냥 2024, 2025 안에 껴 넣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CBDC 또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CBDC가 만약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CBDC라는 건 사람들이 맹렬히 반대할 걸 알고 CBDC라는 정부 주도의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잖아요. 이름부터. 그건 한번 던져주고 실제로 그들이 진짜 하려는 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었을까. 그 얘기 이제 민간 스테이블 코인도 어떤 코인들을 담보로 나오는 그래서 실제 시대적 방향성과 부의 바군이라고 불리는 코인들이 뭐가 되고 그런 코인들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가 된다라는 내용을 이따가 이제 요 2030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재밌는데 요지 한번 읽어볼게요. 2030이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 6년, 7년 정도 남은 거예요. 이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첫 번째는
저탄소 산업, 이제 ESG라고 해서 환경 관련해서 요새 지구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젠다예요. 전 세계 아젠다고 다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 저탄소 산업이 세계 경제의 4분의 1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안에는 친환경, 뭐 이제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차,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게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까지 커질 거다. 그래서 테슬라가 저는 2030에 지금부터 한 7년 후죠. 시총 1위에 등극하지 않을까. 애플을 제끼고 등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애플은 요새 디즈니의 약간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걸 봤냐? PC주의라고 해서 좀 약간 지금 한 몇 년 전에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 약간 뭔가 여자가 어떤 드라마 이제 주인공을 꼭 해야만 하고, 막 그 인어공주 같은 경우에 그냥 저기 원래 백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이런 친구가 이제 여주를 맡아서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냥 좀 새로운 주인공을 한다고 해서 이제 다양한 다른 인종들을 이제 거기다 이제 주인공으로 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디즈니의 몰락이 좀 많이 가속화됐는데, 애플이 요새 약간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애플이 왜 저런 태클을 탈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아무튼 저탄소 산업 이쪽의 세계 경제의 4분의 1이 돼서 테슬라가 시총 1위의 기업에 등극하게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인류가 다행성 종족을 선포하고, 이미 사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 이미 얘기했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 아랍권의 아랍에미리트, UAE 같은 경우도 지금 화성에 가려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다들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2030년에 다행성 종족을 선포한다. 그래서 다행성을 탐험하고 이주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앞장서 있는 기업이 스페이스X죠. 그리고 이제 UA 같은 경우 이제 나라 차원에서 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스페이스X가 가장 이거를 현실화하는 그런 기업이 될 거고, 그 수혜를 엄청 많이 볼 것 같다. 3번은 미래 인류의 분류 기준은 신앙과, 그러니까 그룹핑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 신앙과 DNA의 동질성, 제 DNA들의 어떤 라인의 DNA들이 각자들의 좀 그룹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신, 우리가 이제 그 전염병 때 계속 맞는 거 있죠. 하얀신의 접종 여부 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여권이 다 우리 앞으로 나오는 그 7년 안에 그렇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아이디 안에 우리의 의료 정보, 뭐 하얀신 접종 정보, 그 다음에 우리의 금융 등급 정보, 우리의 뭐 어디 출신 정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농민공이라 그래서 그 약간 소도시에 있는 농민공들은 서울에 와서, 그러니까 집중된 대도시에 와서 못 있어요.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에서 농민공들은 농사 짓고 이래야 되는데 와갖고는 체류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각 나라, 우리나라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중국의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뭐 부산에 있는 사람 서울에서 사는데 못 살게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은 그렇게 돼 있고, 그런 형태처럼 디지털 아이디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분류 기준, 신앙과 어디 DNA 동질성, 뭐 하얀신 접종 여부 여러 가지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서 체류하는 거를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류 분류 기준이 정리될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다소 극단적인 얘기로 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미래학자들이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생각했는데 그때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래도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슬슬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4번은 세계 금융과 화폐의 통일화. 이게 뭐 세계 단일화폐 금세 된다고 해서 제가 그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천천히 되는 거고, 처음에 춘추 전국 시대였다가 천하 3분지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50%를 가져가는 뭔가 해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점점점 넘어갈 거다. 그런 것처럼 세계 금융과 화폐의 통일화가 결국에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모든 자산군의 토큰화로 인해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중산층의 양털을 깎으면서 이걸 완성할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수많은 화폐들이 있는데 화폐들이 하나하나 뭐 터키 화폐 무너지고 아르헨티나 무너지고 어디 무너지고 하나하나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한국도 원화 대비해 갖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 달러를 많이 찍은데 돈을 다시 회수하는 금리 높이는 과정에서 지금 돈이 쓰나미처럼 쓸려 들어가니까 지금 다른 나라 화폐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군의 토큰화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모든 자산군이 토큰화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국민은행 앱이나 그 다음에 어떤 앱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의 평가 금액이 토큰화돼서 거기에 계좌에 국민은행 계좌에 여러분들 부동산 찍으면 주소와 함께 얼마 평가 금액인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식도 내가 몇 주 들고 있으면 나올 거고 코인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토탈 내 자산이 얼마인지를 돈으로 표현을 해줄 건데 어떤 이슈가 일어나냐고 하면 코인 불장이 있어요. 주식 불장이 막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부동산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중개거래소에서 가서 팔고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팔아서 투자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대다수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갖고 있죠. 근데 자산의 토큰화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부동산이 토큰화가 돼서 원화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아까 계좌에서. 그러면 바로 코인으로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코인에 투자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급등하는 코인에. 그러면 코인 불장에 너도나도 집을 쉽게 팔아서 코인에 들어오면 얼마나 큰 버블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코인에 들어오는 돈 자체가 부동산에 있는 돈이 갑자기 원래는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안 돼 있다가 갑자기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의 물이 부동산으로부터 코인으로 쉽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바로 자산군의 토큰화인 거예요. 자산군의 토큰화가 일어나면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원래 부동산은 유동성이 쉽게 잘 안 일어나죠. 근데 토큰화가 됐으니까 쉽게 일어나면서 코인으로 돈이 엄청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전 세계 투기판이 벌어질 수 있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광기에 어려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폭등하면 폭락이 있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갖고 있던 부동산이라는 그 자산 사실상 마지막까지 원래는 팔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자산이 다 쉽게 거래가 돼서 코인에 다 녹아서 양털이 깎이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화폐의 통일화로 가기 위한 그 초석입니다. 자산군의 토큰화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산의 토큰화를 하는 건 그들이 이런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정말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하기가 어려운데 부동산에서 코인으로 돈의 이동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직 라인으로 직 파이프라인으로 엄청 큰 걸 연결해서 물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준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계인과 운석 충돌 등 인류를 통합시킬 아젠다들이 많이 다뤄질 것. 그래서 제가 진짜 공교롭게도 하랑도반분들에게 시대적 방향성 그 3편에서 운석 충돌에 대한 제가 인류 통합시킬 그 공포로 통제하는 그거에 대한 제 뇌피셜을 이야기 드렸는데 그거 다음 날인가 갑자기 멕시코에서 그 천년된 외계인을 지금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천년된 외계인에 대한 그 화석 같은 걸 발표를 해서 의회에서 심지어 발표를 했어요. 멕시코 의회에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죠. 그래서 발표를 해서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외계인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그것도 다 사기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발표를 했고 또 그 다음날 공교롭게 나사가 외계인에 대한 어떤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외계인에 대해서 굉장히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하지만 역대급으로 가장 친외계적인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인류에 대한 그 외계 생명체에 대한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한 거를 알림을 키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이 뇌피셜이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다가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번은 동양 철학과 그리고 동양 의학에 대한 서구권 엘리트의 관심 증가. 그래서 AI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에 효율성의 시대로 가고 그래서 감성과 철학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는데 철학의 끝판으로 갈수록 저는 심오한 걸로 치면 동양 철학이 더 그 끝에 다다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노노 안에 모든 책을 하나 중에 그 중에 하나만 가져가겠다 그러면 노노라고 꼽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서 동양 의학도 건강의 대부분의 끝에 가 있는 진실은 서양 현대 의학이 아니라 동양 의학이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서구권 엘리트들, 서구권 상위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쪽에 공부를 해두고 계시고 뭔가를 준비하면 또 2030년에 새로운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까 위에서 다뤘던 CBDC와 스테이블코인 이런 걸 얘기를 좀 잠깐 이제 풀어서 하면, 자국 화폐의 경도가 낮은, 그러니까 자국 화폐가 되게 강하지 않은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부터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으로 인해 자국 화폐는 소멸되며, 그러니까 지금 터키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들 중에 여러분들 요거 보셨죠? 아르헨티나의 유력 대선 주자가 페소와 그 자기네 이제 그 페소화 쓰잖아요. 그 폐지하고 달러 쓴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이제 주권, 통화 주권 나 우리 포기하고 답 없다. 그리고 그냥 미국 달러 쓸 거야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공약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인도 같은 경우는 USD 대신해서 루피를 사용을 해가지고 UAE로부터 100만 배럴의 석유를 구입했다. 그러니까 UAE가 달러 안 받고 그냥 루피 받고 이제 석유 구입을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이제 달러의 종말, 그 금융 엘리트들이, 우리 금융 형님들이 미국 뒤에서 달러라는 무기를 썼지만 그게 이제 아닌 다른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개념이 약해지고 반대로 글로벌 초기업들의 영향력은 매우 확대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미 애플의 영향력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 있는 10대나 좀 선진국들 특히나 다 애플 아이폰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문화이기 때문에 초기업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금융 형님들이 미국이란 나라 뒤에서 달러라는 무기를 이제 사용을 했지만 그동안에는 이제는 그 무기가 더 이상 녹이 슬어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기를 바꿀 거다. 그래서 달러가 아닌 암호자산이 그 무기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암호자산이 다음 부의 바구니가 된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부의 바구니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암호자산은 근본이 제 시절의 금처럼, 여기 되게 중요해요. 살아남는 암호자산들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하게 될 것.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좀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2023년까지의 암호자산 시장은 달러를 담보로 한 USDT와 USDC가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계속 제가 살펴봐도 달러는 결국에 계속해서 약화가 될 거고 2030년까지 결국에 암호자산이 다음 부의 바구니가 될 거예요. 근데 달러와 암호자산이 이제 크로스인, 페이드인, 파이드 아웃이 되는 형태로 이제 크로스가 서로 나면서 이제 바턴 터치를 하는 건데, 달러를 담보로 한 USDT나 USDC도 결국에 달러잖아요. 결국에 달러가 약화가 될 거고, 처음에는 이런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2025년 이렇게까지 계속 쓰겠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는 암호 자산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상상하기 좀 어렵지만 BTC-T라든지 뭐 BTC-C라든지 뭐 이더리움 T라든지 XRP-C라든지 이런 형태로 XRP를 기반으로 한, XRP가 담보죠.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이런 게 담보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거죠. 지금도 쉽게 생각해서 USDC나 USDT 같은데 비트코인도 일부 담보를 하잖아요. 예전에 뭐 루나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을 담보로 했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미 조금 시작은 됐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 같은 거대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코인들을 담보로 해서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는 무한정 계속 찍어내잖아요. 결국에 미국이란 정부의 힘 때문에 세계 패권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의 그 위상이 유지가 되지만 점점 지금 달러가 이쪽 저쪽에서 사용을 안 하는 형태로 가면 결국에는 이젠 달러 담보가 아니라 암호자산을 담보로 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같은 걸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것 같다. 이걸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누구도 이런 예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급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이제 2030년까지의 미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보물은 암호자산들의 가치도 상승하게 되며, 당연히 암호자산들이 가치가 상승을 해야지 이 담보물이 의미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해당 자산들의 네트워크는 안정적으로 여러 IT 전반과 금융 시스템에 사용되게 될 것. 이제 뭐 XRP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 전반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금융 시스템이 쓰이지만 은행권보다는 여러 IT 전반 쪽 이런 데 많이 쓰이게 될 거고, 이런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아까 얘기했던 이미 CBDC를 반대할 것을 예상을 하고 물어뜯을 고깃 덩어리를 하나 던져줬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전 세계의 금융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역 정책 모든 건 다 명분이에요. 통제를 하기 위해서 코땡땡 같은 이제 또 명분이 필요했고 뭐 여러 가지는 다 명분인데, 이미 CBDC라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디지털 커런시잖아요. 되게 반대 여론이 많을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물어뜯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 고깃덩어리를 하나 던져줘요. 그래, CBDC 물어뜯어 라고 하고, 그 다음에 CBDC가 반대 여론으로 실패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어뜯을 거 예상하고, 아 그래 CBDC가 정 그러면 CBDC는 너무 통제가 심해서 안 되면 시대적인 그래도 흐름과 혁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부는 관여 안 할게 라고 하고 뒤에서 통제를 하고, 앞에 이제 그 얼굴 마담으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 해놓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해서 우리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자라고 해서 타협점을 찾는 형태로 CBDC가 만약에 반대 여론이 실패하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예상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쯤에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CBDC 플랫폼이 그럼 안 되면 XRP 어떻게 되는 거냐 하실 수 있지만, CBDC나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름이나 다르지 결국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금융 형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침투하기 더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딱지가 안 붙었잖아요. 그 민간 기업의 거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기가 더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XRP가 오히려 크로스 하는데 더 좋을 수도 있다.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 되죠. 기술적으로는 뭐 어차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우리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어차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계속해서 잊지 않아야 되는 거는, 지금 요번에 이제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시장은 언제나 다수를 틀리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곤 한다. 이게 앤서니 볼턴이 한 말인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시소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시장이 이쪽으로 많이 모이면 이쪽으로 주저앉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주저앉는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상승을 많이 하는 걸 사람이 베팅을 하면 선물해서 숏으로 가서 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청산을 시킨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뺏어 먹을 게 있는 쪽에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이거를, 제가 지난 오랜 투자 기간 동안 가장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 거의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투자는 혼자 뛰는 마라톤하고 같다. 남들하고 비교하는 순간 저도 느껴봤지만 레이스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아, 누구는 100배 수익을 냈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 못 냈네. 막 이런 비교를 하고, 누구는 수익을 엄청 봤는데 누구는 이더리움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봤는데 나는 그때 리플만 투자해서 아직 제자리네. 막 이것 때문에 내 멘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혼자 뛰는 마라톤인데, 비교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자극만 받고 순간 그거 흔들려 갖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어제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이게 이제 조던 피터슨의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금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남들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레이스가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10월 말과 11월 말쯤에 해서 그래도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차트에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레이스를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때 설령 못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갈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시면 되는 거죠. 유리한 시간으로 만들면서. 자, 요거 이제 XRP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딱 우리 그때 그어놨던 거에서 딱 맞고 지금 반등해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캔들 자체가 지금 여기 정도까지 이제 요 위로 올라와 주고 주봉에서 마무리를 하면 아마 1월쯤 마무리 될 텐데 굉장히 좋은 모양이 좀 되는 거고, 지금 이 보라색 거대 이 흐름 라인 자체가 여기도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시나리오라고 하냐면 이 거대에서 여기서 이제 0.786 딱 한 1.3 정도 돼요. 여기에 한번 맞고 10월 11월쯤 해서 여기 맞아요. 여기 맞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조정하고 한 0.58이라든지 여기까지 또 조정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이런 그림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물론 여러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요번에 여기 이렇게 맞지 않고 여기서 뚫고 이렇게 넘어가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지만 워낙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리플이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아이고, 진짜 리토속과 투자자들 진짜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지금 공교롭게도 딱 피보나치 여기와 그다음 이 보라색 라인이 딱 걸리는 게 1.3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두셔라. 그러면 하랑 도반 분들은 이미 우리가 지정가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령 걸렸다 이렇게 돼도 팔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더 갔을 때도 또 가다가 중간중간 계속 팔리게 되니까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다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다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투자 인문학 관점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건데, 이해하시는 분들만,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리플 XRP를 투자 안 하고 계시거나 기존에 뭐 이러다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나 투자해야겠다라고 맘먹는 분은 무조건 돈을 다 잃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신규 코린이 분들은 제 방송 보고 절대 코인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한 1년 정도는 공부하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아무리 상승장 전에 알려줘도 돈을 다 잃는 게 코인 투자예요. 왜냐하면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다 잃게 돼 있어요. 도박장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고, 자, 뭔 얘기냐, 다 먹으려고 하면 다 잃는다.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 갔다가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그럼 난 여기서 다 팔아야겠다라고 다 팔았어요. 그때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 속상하죠. 근데 나는 여기서는 못 팔아, 난 더 올라가는 걸 무조건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도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다시 떨어졌으니까 멘탈이 버티기가 힘들죠. 물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근데 그게 아니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간에 제가 지정가 매도를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중간중간 포인트마다 여러분들이 미중대로 매도를 하면 여기서 좀 팔려서, 만약 떨어지면 팔렸으니까 또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여기서 버틸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팔렸는데 빠질 것 같다가 더 올라갔어요. 그럼 중간중간에 계속 팔려요. 그럼 또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대략 이 언저리 근처에서 내 평단이 일단 파는 물량은 정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투자 방법인 거예요. 다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다 먹으려고 하면 하나도 못 먹어요. 다 먹으려고 하면 배 터져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대략 저는 11월 말 한 12월쯤 요 정도 해서 대략 요 구간 언저리에 여기부터 1.3부터 해서 여기 언저리 정도는 그래도 오래 가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올해 이제 XRP 리플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투자하셔서 나 여기에서 사서 여기를 할래 하는 코린이 분들은 아무리 지금 사도 수익을 절대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서 10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샀다가 여기서 이쯤 가가지고 와 가는구나 하고 나머지 900 놓고 이쯤 가가지고 한 2000 더 빌려서 넣어요. 대출로. 결국에 마이너스. 네, 그게 이제 매번 하는 코인 투자 방법입니다. 대중들이. 그래서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어린이들은. 자, 그리고 요거 이제 3일봉에서 우리 문 인디케이터 지표랑 10월 말과 11월을 제가 해놓은 건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지금 여기랑 비슷해요. 여기서 문샷으로 한번 이제 이 노란 선이 빨간 선이 노란색으로 딱 바뀌는 순간 이제 상승장이에요. 여기도 빨간 선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순간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요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다시 벌어질 건데 저는 11월쯤에는 요런 그림 11월이 아니라 한 10월 말 안에 요런 한 여기 정도까지 다시 상승을 하는 게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11월 말 정도에서 이런 식의 상승 이런 식으로 올라와주고 11월 말쯤에 상승 그래서 대략 요 언저리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보면 지금 여기서 이것도 꽤 정확한 지표인데 지금 빨간 선이 여기 두 개 있죠. 요게 이제 하얀 선으로 하얀 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녹색 선을 쫙 바뀌면서 떡상이 나왔죠. 지금 녹색 선 하얀 선 조금 하얀 점 나오다가 지금 다시 하락했을 때 빨간 점 나오고 이제 다시 좀 지나면 이런 하얀 점으로 바뀔 거예요.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리고 녹색 점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 드디어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올 거다. 그래서 10월 말과 11월 말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역시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코린이 분들은 또 투자를 하고 돈을 다 잃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게 반복될 거기 때문에 참 이런 걸 이야기 드릴 때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코린은 아무튼 투자하지 마셔라. 손목을 걸고 하지 마라. 투자하면 돈 다 잃는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제가 10월하고 10월에 만약에 이제 ETF가 승인이 만약에 나거나 이러면 이제 굉장히 좀 좋을 거고 11월 하고 해갖고 내년 이제 오히려 반감기 전에 반감기 딱 그 하는 시점쯤에 좀 지나서부터는 상승인데 반감기가 뭐 한 4월 뭐 한 이쯤 될 거예요. 그래서 그쯤 해가지고 하락을 하고 이런 좀 조정이 나올 거고 그 전에 올해 연말하고 뭐 내년 초까지 해서 어느 정도 상승 한 46K 정도까지 상승.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지금 가장 제가 보고 있는 뷰랑 가까운 걸 이제 좀 들고 온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10월 말하고 11월 뭐 이 정도 12월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46K 한 지금 예전 상승 여기서 중간 정도 내려온 요 정도죠. 중간 봉우리 정도 되는 여기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상승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 좀 해주고 반감기 때 이제 이쯤 해서 하락해주고 다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그림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굉장히 기대했던 그 미드텀 랠리에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번 계속 이때도 엄청 힘들다고 했잖아요. 안 간다 왜 또 FTX 터졌냐 했는데 결국 이만큼 왔고 이제 또 지루하다 안 간다 지금 또 다시 $10,000 간다 계속 난리를 쳤잖아요. 여기 빠지고 나서 계속 $10,000 간다라는 엄청 유명한 분석가들 3명이 해외 분석가들도 다 여기 간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시장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숏을 보고 안 좋게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여러 분위기로 봤을 때 오히려 반전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 이야기들 듣고 지금 코인 투자 안 하시는데 코인 투자를 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고 코인 투자를 어차피 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어차피 나는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 시장이 시대적 방향성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하잖아요. 근데 설령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매번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한 달에 얼마라도 더 사면 싸게 사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 갈 거는 확신하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아까 제가 2030년, 2025년까지 어떤 시대적 흐름이 나온다고 예상을 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결국에 여기로 갈 걸 아니까 여기 설령 가면 얼마라도 더 담으면 되죠. 왜냐면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땡땡 때도 이거 언급하면 또 방송이 정지 경고를 먹어서 저기 때도 코땡땡 때도 이렇게 급락했다 이렇게 급반등 하잖아요. 이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이렇게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는 게 2달도 안 돼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안 되는 박앤세일 너무나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그때의 순간이잖아요. 코땡땡 때 다 이때 샀어야 된다고 하죠. 이때가 설령 오면 그때 사면 되죠. 뭐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오직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대중이 환호를 하면서 다 코인에 투자할 때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때지 모든 대중이 패닉하는 때는 설레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라도 더 주우면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지를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오면 기회가 왔구나 라고 하고 주우면 되는 거고
사람들이 환호할 땐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반대로 기분 좋을 게 아니라 내 기분이 너무나 들떠서 춤출 정도로 좋으면 그때는 투자 위기, 내 기분이 안 좋을 땐 투자 적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설령 오는 걸 여러분들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춤출 정도로 기뻐야 되는 거고 남들이 다 포기하는데 나는 아는 식이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오면 결국에 빨리 간다. 근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별로 올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올해 연말쯤 해가지고 저는 이런 그림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맞춰서 저는 제 투자를 이어나가려고 생각이 들어요.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오면 저는 그 시간 당연히 버틸 거고 이때 얼마라도 더 살 겁니다. 그냥 땡땡 때 제가 진짜 박앤세일 때 주워봤기 때문에 그때 얼마라도 주워야 되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주웠지만 더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얼마라도 더 주울 거예요. 나가서 뭐 전단지라도 돌려서라도 얼마라도 더 벌어서 주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오히려 접근을 해라.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롱텀 홀더들의 MBRV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누르고 가다가 누르고 가다가 눌러줬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누를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온체인 데이터에서 기존 역대에도 이렇게 가다가 누르고 가다가 누르고가 있지만 가다가 누르는 거를 누르고를 깊게 누르고는 없잖아요. 잘. 이 코땡땡 때 요거는 한 번 있죠. 근데 요건 뭐예요? 전 세계 다 뒤집힐 정도의 전염병 사태였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에도 전 세계가 이렇게 될 만한 사건이 사실상 전쟁 아니면 없잖아요. 지금 전염병 또 비슷한 또 딴 거 나오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전쟁인데 이미 전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가다 누르고 이게 여기까지 누르고는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이 정도는 나오고 지금 그래서 2015년 패턴하고 비슷하게 간다. 근데 자꾸 많은 분석가들이 여기까지 누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땡땡처럼. 근데 저는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는 사실상 인류의 예전에 패스트로 한번 난리 났었던 정말 예전 때죠. 그때 말고 거의 역대급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요번인데 요게 몇 년 만에 지금 또 터지겠냐 이거죠. 이만큼에 터져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금융시장 붕괴가 이미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지금 막아놨잖아요. 그냥 좀 하얀신 더 접종시키고 아마 이런 형태로만 하겠지. 그래서 저는 온체인 데이터 안에 우리의 심리에 이런 것도 답이 있다라고 봐요. 이 정도까지 되긴 힘들다. 그래서 가다 누르고 가다 누르고 가다 누르고 가다 누르고 가다 누르고 이제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인덱스가 어느덧 41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갖다 깊게 누르고 여기 깊게 누르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은 막 90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요거 다룰 때 90 가 있다 그럼 슬슬 이제 알트코인은 좀 팔아야 될 때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때가 머지않아서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말 안에 좀 오지 않을까. 이 추세가 이제 반등을 해서 스프링이 튀어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연말쯤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제가 쓴 글은 아니고 가져왔는데 매번 이제 제가 쓴 글을 이제 소개를 하다가 오늘은 요거 좀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대부분 거의 왔는데 제가 그 하랑 도반 분들 중에도 최근에 좀 멘탈이 나가신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서 제가 해드린 얘기가 있잖아요. 거의 왔는데 지난 2022년에 그 혹독한 겨울을 다 지나서 왜 이제 봄이 오는데 멘탈이 나가서 나 못해 먹겠어 하고 멘탈이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모른다. 토마스 에디슨 이제 여러 가지 발명을 하신 위대한 발명가이자 여러 가지 업적을 쌓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광산을 거의 다 캤는데 조금 더 캐면은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고 조금 더 캐면 우물이 나오는 건데 대부분은 거의 다 파가지고 그걸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구나. 그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광산을 계속 찾아다니던 사람이 자기의 광산을 찾기 위해서 농장을 팔았어요. 농장을 팔고 그 다음에 광산을 찾으러 떠났는데 그 광산이 있는 이제 농장에
광산을 판 거죠. 자기 광산을 파는데 자기 광산에는 그게 다이아몬드 광산이 안 나오고, 그래서 어디 좋다는 딴 데를 샀어요. 그 광산을 팔고. 그런데 그 광산을 산 사람이 한 1년도 채 안 돼 조금 팠는데 다이아몬드 광산은 거기 나오고 딴 데로 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제 사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똑같은데,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1951년 여성 최초의 영국에서 프랑스에 이르는 해협을 왕복으로 16시간 22분 만에 횡단한 최초의 여성 수영 선수다. 그래서 이분이 1952년에 그녀가 미국 캘리포니아 카넬리아 섬에서 롱비치에 이르는 거리를 헤엄치는 또 다른 도전을 했어요. 16시간 정도 지났을 쯤에 정신과 육체의 한계를 느낀 그녀가 결국 이제 포기를 선언하고 말았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녀가 포기한 지점이 불과 도착지까지 800m밖에 안 남은 거예요. 눈으로도 보이는 거리죠. 근데 아쉬운 거리였어요. 매우. 근데 참고로 그날 바다 안개가 짙게 깔려 있어서 도착지가 눈에 안 보인 거죠. 당연히 800m 보였으면 어떻게든 갔을 거 아니에요. 더 빨리. 인간은 정신력의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후회는 없다. 다만 목표 지점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절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다. 되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휴식과 훈련으로 정신과 육체를 정비하고서 2달 뒤에 그녀는 다시 같은 코스를 재도전했는데 결국 그녀는 해냈다. 그것도 13시간 47분이라는 최고 신기록을 세우면서 심지어 당시 남자 최고 기록을 2시간 앞서는 기록이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남자보다 이제 신체적으로 당연히 여성이 더 떨어지고 이제 그 시간 같은 경우 더 단축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2시간이나 앞섰으니까. 그래서 인터뷰에서 기자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저번과 달리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녀가 대답을 했어요. 이번에는 마음속에 명확한 목표를 새겼다. 또 그냥 안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안개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로 안개를 넘으면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절경이 기다릴 것이라는 목표를 상기하며 헤엄쳤어요. 이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개가 있으면 또 자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열 몇 시간을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데 언제 끝나지 내가 얼만큼 왔는지, 이걸 그 게임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쯤 왔는지 그 맵을 볼 수 없잖아요. 도달치를.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투자도 그렇고 이런 수영이라든지 모든 거는 내가 디지털화 돼서 게임처럼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명확하게 목표를 찍어주지 않잖아요.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XRP가 언제 떡상을 하고 언제 상승을 하고 암호자산 시장이 이제 사이클상 어디에 와 있고 언제 이제 상승을 하는지 대략은 저 같은 유튜버들이 사이클상 이러니까 이제 좋아질 거예요. 뭐 4년 사이클이 있어요.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명확한 맵이 없잖아요. 내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얼마큼 더 헤엄치면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는지, 내가 조금 더 헤엄치면 캘리포니아 해변에 다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똑같아요. 바로 안개를 넘으면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 절경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를 상기하고 헤엄쳤대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대중들은 비아냥거릴 때 보통 희망회로 신나게 돌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희망회로라는 말을 좋아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목표에 도달하고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확신이라는 게 필요한데, 자기 확신은 저는 희망회로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잡코인이나 투자한 다음에 희망회로 돌리는 건 진짜 미친 짓이죠. 하지만 주식에서 가령 되도 안 되는 어떤 배터리 막 투자하는 저기 주식이에요. 거기에 무한 희망회로를 돌려요. 테슬라보다 시총이 더 커질 거다 막 이런 희망회로를. 그거는 당연히 비상식적이지만 테슬라가 아까 2030 제 시대적 방향성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앞으로 탄소 중립과 우주로 나가고 여러 가지 전기차 시대 뭐 다 봤을 때 테슬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무한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테슬라 계속 사 모아요. 테슬라가 결국에 시총 1위가 되는 희망회로를 돌려요. 지금 미쳤다고 하겠지만 그게 바로 가능한 현실적인 노력하에서 오는 신념을 통해서 얻은 희망회로라는 거죠. 신념으로 가는 희망회로인 거예요. 그래서 안개를 넘으면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 절경이 기다릴 거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도 역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앞으로 시대적 방향성상 달러가 이렇게 될 거고 코인들이 담보물을 해서
이런 자산의 토큰화가 일어날 거고 내 부동산을 팔아서 코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대가 불과 몇 년 안에 오겠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풋이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되겠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신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라는 거예요. 이런 신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이 안개만, 지금 이 힘든 시기만 지나면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늘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인내하는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또 다음에 오아시스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데스밸리 계속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떠나갈 때쯤 늘 오아시스가 나타나고 그 오아시스에서 목을 축이고 다시 또 데스밸리가 나타나서 힘든 사막을 걷다 보면 또 다음 오아시스가 나오고,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오아시스가 아닌 뭔가를 기대해야 되는데 파라다이스는 언제 나오지 할 때쯤에 갑자기 파라다이스가 열려요. 수많은 사람들, 성공한 투자자들과 뭐 여러 가지 뭐 음식과 그 물들과 풍요의 도시가 기다리는 파라다이스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오아시스와 사막을 계속 반복을 하던 거를 비로소 끝내고 파라다이스에 도달을 하고 나면 그때 여러분들은 탐욕을 절제하고 파라다이스에서 이제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망 회로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에 다다르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지친다.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인내하고 그 다음에 물 한 모금 먹고 또 인내해야 되고, 이거 반복인데, 이번에 XRP도 1100원 잠깐 찍었을 때 물 한 모금 먹었죠. 그 다음에 또 원점 들어오니까 또 다시 걸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결국에 이거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파라다이스에 다다르는 순간이 와요. 비트코인 제가 700만 원 투자했다가 400, 300까지 갈 때 진짜 힘들어 봤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파라다이스, 오아시스로 쭉 해갖고 가잖아요. 6천만 원, 얼마 8천만 원 갔다가 지금 2천만 원까지 또 빠졌다가 다시 이제 또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출발했던 700만 원보다는 높은 가격까지 왔잖아요. 더 아무리 빠져도 이 과정이라고요. 근데 리플 XRP는 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건데, 리플 XRP는 패턴이 그냥 다른 거예요. 얘는 쭉 몇 년보다 남들 더 오래 받았기도 한 번에 쫙 가는 스타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는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운동선수들 중에 펠프스 수영선수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그냥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공하는 운동선수들은 다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여러분들의 신념과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앞으로 시대적 방향성을 확신한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계속 모아나가면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는 말을 하죠. 암호자산은 늘 이제 좋은 코인 안에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명확한 목표, 시대적 방향성이 코인이 이렇게 될 거다. 자산의 유동화가 토큰화가 되면 유동성이 많아지고 부동산들, 코인, 돈들이 쉽게 다 코인으로 넘어오고 엄청난 버블이 일어날 거다. 이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모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목표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최대한 상세히 구체적으로 마치 실제로 그것을 이미 달성한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각화하라는 건데, 시각화는 여러분들 그냥 뭐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시각화할 때 결국에 노력이 근거가 돼야지 시각화가 성공합니다. 그냥 시크릿 뭐 끌어당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내 스스로 내 시각화가 성공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요. 결국엔 믿음인 거예요.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나 진짜 성공하겠구나.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오늘도 명상하고 내가 이거 시각화했으니 나 성공하겠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스스로 못 믿잖아요. 내가 나를 믿으려면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성공, 결국에 신념과 자신의 무한 희망회로 꺼지지 않는 발전소 배터리를 돌릴 수 있는 야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하랑 도반 분들에게는 또 이제 커뮤니티 글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방송은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지금 알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수많은 자발트들의 여러분들이 현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셔서 돈 버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그리고 코린이 분들은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꼭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하셔라. 만약에 투자를 꼭 하실 거면 스스로 그 오한말을 옆에 놓고 손목을 컨트롤해 가시면서 내가 불장 한가운데 탐욕으로 막 올라갈 때 돈을 계속 넣기 시작할 거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투자하지 않고 막 올라갈 때 돈 넣을 거면 손목으로 이제 손목을 한마로 치면서 여러분들 투자 절제를 하실 자신 없으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슴새벽이었습니다.